네, 안녕하세요. 무스비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제가 쓴 글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독서랑 글쓰기를 같이 하니까 너무 좋아요. 일단은 이게 읽는 거랑 쓰는 거 자체가 다르잖아요. 오늘은 제가 이제 A4 3장이나 썼습니다. 제가 쓴 글을 제목은 따로 못 지었어요. 제목을 뭐라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나중에 어쨌든 유튜브에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낭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2020년 올 한 해 어떠셨나요? 최악이라는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으시리라 예상됩니다. 올 초만 하더라도 우리는 꿈에 부풀었습니다. 20이 연달아 있는 숫자 2020은 그 어감만큼이나 뭔가 근사하고 행복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미래지향적인 기대를 심어주기에 충분했지요. 비록 지금까지는 힘들었더라도 2020년에는 더 나아지겠지, 더 달라지겠지 하는 희망을 저마다 품어보기도 했지요. 영화 산업만 보더라도 2019년 작년에만 1000만 영화가 무려 5편이나 터져나와서 영화 역사상 최고의 흥행을 기록하던 해였습니다. 이 상승세라면 2020년에는 1000만 영화가 최소 5편 이상 나올 것만 같았지요. 저와 저희 어머니도 스크린에서 꼭 봐야만 하는 영화들을 극장에서 보기 위해 거의 매주 메가박스와 CGV로 분주하게 쫓아다녔습니다. 기생충, 어벤져스, 라이온킹, 토이스토리 4, 스파이더맨, 이 모든 영화들을 우리는 극장에서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연휴 때마다 해외여행을 나갔습니다. 저도 조만간 홍콩이나 방콕, 싱가포르, 괌 등 어딘가로 훌쩍 여행을 떠나고 싶기도 했습니다. 거의 모든 산업은 상승세를 찍고 있었고 소비자들의 소비는 극에 달해 있던 때가 2020년 초였습니다. 한없이 성장만 할 것 같았던 상승 그래프의 정점에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 역시 사스나 메르스처럼 국제사회가 공조하면 금방 잡히리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의 기세는 만만치 않았고 결국 2020년 12월 27일 현재 전세계 감염자 7,984만 1,165명, 사망자 175만 593명을 기록 중입니다. 미국은 1일 확진자가 20만 명, 한국은 1000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람들은 불만을 쏟아냅니다. 지긋지긋하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이러다 나도 걸리겠다. 언제까지 집에 있어야 하나. 물론 이 정도 말들은 가벼운 편입니다. 살 길이 막막한 자영업자들이 자살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저랑 어머니는 편의점을 운영하는데 남일 같지가 않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종말이라는 단어를 꺼내면 작년까지만 해도 많은 이들이 비웃거나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누구도 종말이라는 단어 앞에서 차마 반박하지 못하고 벙어리가 되어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말이라는 걸 작년까지는 애써 상상하거나 영화에서만 보아왔지만 지금은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거리와 직장과 학교와 뉴스에서 종말을 봅니다. 종말을 살아냅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더 이상 1000만 영화는 나오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가는 것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거리마다 울려 퍼지던 크리스마스 캐롤도
올해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낯선 이들을 경계하면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누군가 기침이라도 하면 온 신경이 곤두서서 기침한 사람을 주시합니다. 생각에 생각을 더할수록 암울하고 우울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요즘은 일제시대나 한국 전쟁 시기가 종종 떠오릅니다. 그때도 사람은 살았고 그때 사람들도 우리와 다를 바 없이 일상을 살아냈겠지요. 일반인들의 삶이란 전쟁이 나고 나라가 망해도 학교 가고 결혼하고 직장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지요. 지금이 성경에서 말한 마지막 날이라는 걸 전 세계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루 종일 골방에 틀어박혀 기도만 하고 있을 수도 없고 가방을 싸매고 산속으로 잠적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종말의 징조는 비단 코로나뿐만이 아닙니다. 호주의 거대한 산불, 중동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테러, 쓰나미와 극한의 추위와 더위 같은 이상 기후 현상, 사스와 메르스 같은 전염병의 주기적 창궐,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이 종말의 시대임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원인은 인간입니다. 인간이 환경을 파괴해서 일어난 일들이고 인간의 오만과 탐욕과 어리석음과 이기심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임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말에 사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코로나를 극복하는 전 지구적 대안이나 자본주의의 종말에 대한 철학적 사유, 국가적이고 범국민적인 세부 행동 지침을 제시할 역량이나 재주가 저에겐 없습니다. 그런 건 전문가들이나 학자들이 잘 하시겠지요. 저는 다만 제가 올 한 해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제 삶의 증언이 이토록 힘든 시기,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진실로 저에게 올해는 최고의 해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저의 인생은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튜브 이전 저의 삶을 채웠던 건 게임이었습니다. 물론 게임을 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플레이한 것도 있지만 게임이 아니라면 마땅히 할 게 없어서 게임만 했던 것도 있습니다. 당시 저는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매일 밤새도록 게임을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게임을 정복하고야 말겠다는 의지로 불타오르기도 했고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게임을 인생의 절벽 끝에서 붙잡고 있기도 했습니다. 소진되기도 했지만 상승하기도 하는 모순과 역설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 오래도록 꿈만 꾸었던 철학 독서 모임을 만들어 운영했습니다. 거기서 우연히 만난 한 친구에게 제안하여 철학 유튜브를 6월경에 시작했습니다. 그 후 제 삶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매주 철학책을 읽었습니다. 플라톤과 아우구스티누스와 칸트와 스피노자와 헤겔과 베르그송 등등 사유의 극단까지 치달았던 위대한 인물들의 생각을 엿보았습니다. 일주일 내내 40쪽 정도 되는 분량을 이해하기 위해 같은 부분을 5번은 기본으로 읽고 또 읽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알바생으로 일하면서 서서 읽고 손님을 응대하면서 읽고 틈틈이 읽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머금고 살아가는 어떤 문장이나 어떤 이미지대로 변해가게 마련입니다. 위대한 인물들의 말과 글을 머금고 살아가다 보니 저도 어느새 위대한 인물들을 조금씩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시기와 질투와
욕과 욕망에 절어 인생을 살아갈 동안 저는 사물의 본질과 형상에 대해 주체와 객체, 진리, 생명, 평화 등의 가치에 대해 생각을 심화시켜 나갔습니다. 공부의 유익이란 공부하는 동안 사람이 실질적으로 변해가는 그 과정에 있음을 6개월 동안 실감했습니다. 6개월 전 나의 얼굴과 지금 나의 얼굴은 많이 다릅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기운이 다릅니다. 저는 한때 누군가를 죽이거나 제 자신을 죽이고만 싶었습니다. 죽음과 죽임의 기운입니다. 그런 기운을 머금고 사는 사람이 강도가 되고 살인을 저지릅니다. 살인이나 범죄는 우연이나 돌발이 아닌 오랫동안 머금은 기운의 발현일 뿐입니다. 저는 그러한 죽임의 기운을 꺾고 생명과 평화의 기운을 받아들였습니다. 코로나를 이기는 힘은 바로 이 생명과 평화에 있습니다. 코로나는 죽음의 기운입니다. 전쟁이나 산불, 쓰나미, 이상기후 현상 모두 죽음의 기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죽이거나 남을 죽이려는 기운에 휩싸여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화나 있습니다. 불안하고 우울해합니다. 이 모든 죽음의 기운을 극복하는 길은 오직 생명의 기운으로 거듭나는 것뿐입니다. 구약 성경의 노아의 방주를 기억하시나요? 노아는 거의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모습을 당시 사람들은 비웃고 비아냥거렸을 게 분명합니다. 거대한 배를 바닷가나 강가가 아닌 산에 만들었으니까요. 주변 사람들의 온갖 비난과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우직하게 방주를 만들며 때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렸고 홍수가 났지요. 노아의 가족들과 방주에 탄 수많은 동물들을 제외한 모든 인간과 모든 동물들은 물에 잠겨 몰살당하고 맙니다. 여기서 노아의 위대함은 생명을 살렸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각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노아가 될 수 있습니다. 노아 이야기를 듣고 고지곳대로 산 위에 방주를 만드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노아는 노아 시대에 맞는 일을 노아의 방식대로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맞는 일을 우리 각자의 방식대로 해내야만 합니다. 지금 시대를 꿰뚫어 보고 각자의 창의력과 역량과 기질과 성격과 능력에 맞는 일을 하면 됩니다. 이 시대의 문제와 과제는 분명합니다. 코로나를 비롯한 온갖 종말, 죽음의 징조들이 이 시대의 상황입니다. 노아는 노아의 방식대로 방주를 만들어서 생명을 구해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생명을 살려내면 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스웨덴의 소녀 그레타 툰베리는 UN 연설을 하고 미국 대통령 트럼프를 꾸짖으며 환경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주장은 간단하고도 분명합니다. 미래 세대의 지구를 어른들이 맘대로 오염시키고 망치지 말라는 것이죠. 어떤 유튜브 연설 영상을 보면 How dare you? 란 문장을 반복하는데 이는 어떻게 감히 당신들이 그럴 수 있어? 라는 말입니다. 그녀의 표정과 눈빛을 보면 어른들에게 진정으로 화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툰베리는 툰베리의 방식대로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툰베리처럼 환경운동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생명을 살린다는 명제를 너무 비좁게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누구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명제들로 생각을 구체화해 보도록 하지요. 우선 내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게 우리의 1차 과제입니다. 나를 살려야 다른 생명도 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육체적 건강뿐 아니라 영적인 건강, 심적인 건강, 관계적인 건강, 사회적인 건강, 이 모든 건강을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만이 모든 질문들 앞에 우선적으로 제기되어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최상의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비 규환의 죽음의 바다에서 노아는 최상의 인생을 살아냈습니다. 저 역시 코로나로 온 나라와 온 세계가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 상황에 좌절하거나 휩쓸리지 않고 오로지 나 자신의 생명의 힘과 생명에 대한 갈망으로 철학 유튜브를 시작했고, 영화 유튜브를 시작했고, 독서 유튜브를 시작했고, 운동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생명으로 죽음을 이겼습니다.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가능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노아도 특별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는 다만 믿음이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이지요. 저는 다만 의지가 있었을 뿐입니다. 내 자신을 살려야겠다는 의지 말이지요. 여러분은 어떤 열정 혹은 믿음 혹은 의지 혹은 신념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각자 무언가 하나쯤은 반드시 생명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세요. 힘차게 이 상황을 뚫고 나가세요. 우리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만의 실천 방식을 유튜브, 팟캐스트 방송으로 잡았을 뿐입니다. 어떤 이는 매일 5km를 걷겠다. 어떤 이는 매달 10만 원을 기부하겠다. 어떤 이는 책을 소리내어 읽겠다. 어떤 이는 시민사회 활동가가 되겠다. 어떤 이는 채식을 하겠다. 등등으로 자신의 실천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각자가 끌리는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어떤 현상이나 어떤 사건을 보면 가슴이 미어지게 아파오십니까? 당신이 진정 나서서 해야만 하고 살아내야만 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요? 유독 마음이 끌리는 곳이 있으십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저처럼, 노아처럼 비록 무모하게 보일지라도 남들의 비난과 야유를 받을지라도 도전해보세요.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살려내세요. 코로나 시대에, 이 종말의 시대에, 지구의 마지막 날에 우리는 최고의 삶을 살아냅시다. 네, 여기까지 썼고요. 읽으면서 막 불타오르네요. 확실히 이런 상향의 기운을 갖고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더 뭐랄까 생명의 기운을 갖고 위로 치솟아 올라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이제 올해 최고의 해를 보내고 있는데 유튜브 현재 지금 4개 하고 있거든요. 4개 하고 있는데 하나 더 해서 5개 하려고 그래요. 재밌어요. 되게 재밌고 이런 과정 자체가 인간은 확실히 창작을 하면 기운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살아나는 것 같아요. 뭔가 만든다는 거, 그게 그림을 그리고 아니면 음악을 만들고 글을 쓰고 이 모든 것들 무언가 자기가 창작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도 한번 기운이 처지면 뭔가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관심 있는 것들 도전해 보세요. 그럼 분명히 상향합니다. 기운이 좋아집니다. 저도 잘 되기만 한 건 아니에요. 하다가 중간에 넘어진 적도 많고 실족하거나 아니면 실수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같이 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가거나 그런 때도 많이 있었어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많을 거예요. 더 많을 거예요. 더 힘들 거고 분명히 알아요. 저는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는 거죠. 예. 이 문학 유튜브, 이 독서와 글쓰기 유튜브 하기까지도 우여곡절이 진짜 많았어요. 어떤 분을 영입해서 같이 했는데 그분하고 또 안 되고, 또 했는데 또 안 되고, 결국 안 되니까 나 혼자라도 해야겠다 또 하고 있고, 이런 거죠. 인생이란 이런 거죠. 어려움이 없는 시절이 있습니까? 힘들지 않은 시절이 있나요? 인간의 인생에서? 인생 자체가 고통인데, 사는 것 자체가 힘듦이고 두려움이고 고난의 연속인데 죽을 때까지 힘들 거예요. 저는 알고 있어요. 무조건 힘들 건데 그럼 힘듦에 내가 굴복해야 되나? 자살해야 되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체념해야 되나? 체념할 시간도 없어요. 저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을까? 체념하는 시간도 저한테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박차고 나가야 돼요. 오늘도 바로 오늘만 해도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저는 그 우울한 감정 언제까지 내가 자책과 자기 반성에 쩔어 있어야 되지? 그 나왔어요. 그래서 나와서 오늘 이 방송에 시간이 있으니까 나와가지고 이런 좋은 기운을 갖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기운으로 내가 또 나의 음의 기운, 우울했던 죽음의 기운을 다시 역전시켜서 생명의 기운으로 전환하고 순환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사람이 살아있다는 게 이런 게 아닐까? 뭐 코로나가 종식이 돼도 앞으로도 계속 힘들 거예요. 세계는 어려울 거고 뭐 앞으로 뭐 3차 세계대전이 터질지 뭐 어떻게 압니까? 뭐 국가가 더 나아질까요? 저는 뭐 어떤 기대도 어떤 희망도 품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나는 나의 삶을 살아낼 뿐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면 그만이죠. 오늘도 이렇게 와서 방송 녹음을 했고요. 그래서 무척 뿌듯합니다. 오늘도 뭔가 해낸 거죠. 기록을 남겼죠. 창작을 했죠. 다음 주도 저는 여전히 책을 읽을 것이고 여전히 글을 쓸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여기 와서 녹음을 할 거고요. 이런 패턴, 이런 루틴, 이런 습관이 저를 살리고 있어요. 저는 그걸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뭐 돈을 벌기 위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인기, 돈, 명성 이런 거 전혀 관심 없습니다. 전혀 관심도 없고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저는 오로지 자기 개발, 자기 발전, 제가 건강한 기운을 머금고 있으면 이런 저의 좋은 기운이 여러분들한테 전해질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지금처럼만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엔 또 어떤 주제로 글을 써야 할지 제 안에 있는 끓어오르는 그 소재를 갖고 뜨거운 글을 또 써야겠죠. 네. 확실히 뜨거운 글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건 부차적인 문제고 틀리면 어때요? 내가 내 안에서 뜨거운 마음을 갖고 이걸 쓸 수밖에 없어. 써야겠어. 저는 글을 쓸 때 항상 그러거든요. 뭔가 뜨거운 것들이 있어서 그걸 토해내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이 글 쓰면서 되게 좋았어요. 언젠가 내가 코로나 얘기를 하겠다. 그리고 올해 유튜브를 시작한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잘 토해낸 것 같고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또 행복한 모습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